그 선생님은 특성화부에 근무를 하고 저 뒤에 계시는 그 세 분 선생님도 특성화부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특성화부에서 하는 일은 첫째도 취업, 둘째도 취업, 셋째도 취업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다들 대학 가는 데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찾아낸 게그 선치후학습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그래서 동아대학교는 지원자가 45명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는데 15명 떨어진 거예요. 30명이 지원.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결,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으면 좋아. 자격증 점수가 가산점 점수 높아요. 그 다음에 성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치후학습은 가장 중요한 게 출결이 중요한 것 같고, 출결.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직무교육을 받고 끝까지 기업체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또 생길 나갔는데, 그래서 요즘 뭐 특히나 독감 이런 거 있는데 조심하시고, 출결, 어지간하면은 아프더라도 학교에 등교해서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마치고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게을러서 또는 잠이 많아서 지각하고 이런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출결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제 학부모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직업계고 취업 정보 현황인데요. 전체 취업률이 55%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다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솔직히 취업이라는 거 몰랐죠? 인터뷰 할 때. 그치? 그래서 그 고정관념 틀을 깨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은 3년을 마치면은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이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보여줄 게 있어. 자, 요거는 이제 형님들이 갔던, 지금 취업을 나갔던 회사들인데요. SLIT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찾아가지고. 이건 IT 회사입니다, IT 회사.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LG U+ 1차 협력업체야. 그럼 뭘 하느냐? LG U+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인지 알죠? 네트워크 통신, 그런 공사업을 하는데 학생이 무슨 공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내근직이에요, 내근직. 그래서 여기 3학년 누나하고 형님이 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의 학생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통신망을 설치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설계가 필요해요, 설계가. 그래서 두 사람은 재고 관리를, 통신 관련 어떤 재고 관리를 하면서 지금 도면 설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진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어저께 이제 학부모 대상 취업 설명한다니까 사진 몇 장 일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보내주고 했더니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근데 인물은 쫙 빠지고 인물은 쏙 빠지고 화면만 이렇게 실제 그 학생들이 CAD로 이렇게 설계하는 화면을 보여줘요. 이런 기업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개개인마다 다 자기 개인의 특성이 있어.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 분명히. 그 다음에 자기 적성을 갖는 게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강지수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학생은 좀 이제 약간 학교에 어떤 재미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 출근하고 나서는요, 와 정말 재밌어요. 자기하고 같대. 그 다음에 CAD 요거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얘들은 있잖아. 스마트폰 이런 마이크 제작 다 도면으로 설계한 거야. 그래서 이 CAD를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기술을 배우면.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그 타워 크레인, 아파트 짓고 있지? 크레인 있잖아. 그 무선 리모컨 만드는 회사야. 세계적인 기업이야, 세계적인 기업. 제이코라는 회사인데 동구 초량동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기업이 있냐면 스카텍 ENG라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스카텍 ENG는 군함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그 배나 엊그저께 뭐 사고 나셨죠? 그 선박에도 요즘 있잖아. 다 네트워크가 다 들어가. 통신망이 다 들어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 박스인데 렉인데 요 렉 안에
군함에 들어가는 모든 통신 장치가 여기를 통해서 다 들어가. 이게 해군 방위산업체야. 그래서 이게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모델 자체가. 학생 한 명 나가 있어서. 재밌는 게 1대1로 멘토링 하면서 공장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근무를 못하는 얘기야.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까 선생님이 또 이야기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또 동아대학교 간 애들도 있고 실제 직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들 그 DB 하이텍 들어봤죠? 동부화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동부화재 광고 많이 나오잖아. 동부화재 같은 기업이야. 그래서 이것도 반도체 패키징 회사인데요. 이것도 직무교육을 받고 지금 직무교육을 8월 18일부터 내년에 여러분들 만약 한다면은 내년 2026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아요. 161시간 받고 나서 현장 실습 나가고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교육수당 지급하고요. 월 60만 원씩 주고 공부시켜주고 돈 주고 기숙사, 식사 제공. 그 다음에 뭐야? 채용해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엠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엠코코리아는 인천에 있는 회사인데요. 선생님 인천까지 어떻게 가요? 인천까지 갈 수 없어요. 부산 떠나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기숙사 잘 되어 있습니다. 엠코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지. 그치? 삼성이 뭐야?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죠.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회사였어 원래. 아남전자라고, 아남전자, 아남반도체, 아남TV. 선생님이 옛날에 처음 나갈 때 회사 이름이었어. 근데 IMF 터지고 회사가 외국 회사로 넘어갔어. 엠코라는 게 뭐냐면은 아메리카 코리아 두 개를 합친 게 엠코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 엠코 코리아 대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아남전자 있을 때 최근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남전자 엠코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 배고프지?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회사 이식이 공짜야, 상식이. 그 다음에 저녁에는 3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중식들 그런 회사도 있어. 그 다음에 봐봐요. 연봉이 얼마야? 4천만 원 썼죠. 이런 회사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너희들 선생님 저는 회사가 싫어요.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대학 가야지, 그치? 이게 부경대학교에 뭐가 있냐면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 3년 동안 산업체 재직을 하면요 재직자 특별전형을 원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40%.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이 한 14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자, 그 다음 국가장학금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장학금까지 꿈사다리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모든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게 있어, 등급이 있어.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1학년 때는 등록금을 하나도 안 내고 2학년 직무교육을 받아.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현장 실습을 나가고 취업과 연계되고 그 다음에 3월 2일부터 어떻게 한다? 동아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학교에 가느냐? 평일에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종일. 이렇게 하면은 한 15시간, 15학점 정도 학기별 이수해서 8학기 동안 4년제 학위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 일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는 게 아니야. 알았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업은 이래. 기업은 부산 지역의 향토 기업이야. 그 다음에 기업들도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많아요. 매출이 몇천억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를 건데 동일 고무벨트는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토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유명하고
그래서 이 회사와 매칭가 돼서 근무하면서 야간에 평일 하루, 토요일, 왼종일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졸업하기가 어떤 게 쉽겠어? 선생님이 대학 교수야. 동아대학교 스마트 제조공학과. 와, 박정우 학생이 선치형 학습 이거 한 거야. 스마트 제조공학과. 선생님이 교수야. 낮에 일하러 왔는데 선생님이 힘들게 왔는데 공부하기 얼마나 예쁘겠어? 공부 빡시게. 그 다음에 숙제 빡시게. 레포트 빡시게 내주겠어? 그래서 뭔가 수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들 대기업이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이라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차이는요 5천억 미만이 중소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과연 기업 숫자가 있을 텐데요. 대기업이 한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해? 정답이 있습니다. 몇 프로야? 0.1%밖에 안 돼요. 그만큼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지. 동아대학교 스마트 제조공학과 있는데 거기는 선치형 학습이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직무교육을 받아. 똑같은 교육 안 해요. 3학년 되면. 대신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예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그래서 올해는 이 글로벌 반도체 회사 중에 선생님이 이 앵커 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를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준비를 좀 못했고 그 다음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 요즘 어때요? 엔비디아 누구지 그 대표? 제이슨 하마 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엊그제 또 뉴스 떴어. AI 반도체의 중간에 뭐야? 중간에 메모리, 그죠? 우리가 삼성에서 제일 잘하는 메모리. 그 반도체가 중간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맞춤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삼성전자는 아니지만은 되게 못지않은 반도체 패키징 회사야. 쉽게 이야기하면 뭐 TSMC, 그죠? 어떤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이 업체도 그와 유사한 업을 하는 거야. 자, 이쪽도 우리가 이제 할 거야. 준비를 할 거야, 준비를. 그 다음에 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해 줄게. 선생님 저도 동아대학교 스마트 제조공학과, 동의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선치후학 학습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이제부터 잘해야 돼. 지금부터 다 합격되는 게 아니야. 3명의 학생은 출결이 정말 좋았어요. 출결. 그래서 저는 놀라요, 여러분들. 뭐야, 저 친구. 쟤는 왜 학교 늦게 오고 뭐 지각하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출결 중요해요, 출결. 그럼 선생님, 저는 뭐 지각했으니 넘어가는데요.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생기부를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천서를 씁니다. 추천서 때 1, 2학년 때는 근태가 안 보였지만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취업에 목표의식 갖고 지금부터 열심히 출결 근태가 좋게 이렇게 올라왔다. 추천서를 써줘.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출결 정말 중요하니까 대학 진학도 마찬가지야. 출결 잘 관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어떤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해주고 싶은 거는 취업특별반을 운영할게요. 취업특별반. 그래서 취업특별반을 운영해서 운영하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치후학습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얘기했던 앰프코리아 같은 중견기업 플러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기업체에 도전하면서 또 뭘 도전하느냐 공기업을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공기업. 그래서 이 공기업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 취업특별반 전공 심화 동아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학년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모집을 할 거야. 그래서 지원해주기 바라고 대한민국의 공기업이 선생님 어떻게 들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졸업생 중에 공기업 들어가서 근무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나중에 토크 콘서트 때 한번 여러분 선배 중에 한국전력에 근무한 친구
그 친구가 선생님이 옛날 담임을 할 때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2학년 이맘때쯤부터 준비를 했어. 완전 통버스든 못 오는데 그러면 네가 후배를 위해서 뭔가 영상을 담아줘. 그래서 영상을 좀 짧게 3분짜리 영상을 담았으니까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공기업이 전국에 153개야. 근데 재밌는 게 있어. 153개가 매년 뽑는 건 아니야. 그지? 해만 다를 수 있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아, 공기업이라는 얘기는 한전, 그 다음 부산교통공사, 코레일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엑셀 파일을 선생님이 나중에 공유를 해줄 거야. 공유를 해줄 거야. 여러분들 취업 특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일자 1년 동안 2024년도 어떤 공기업 일정이 쫙 나오는데 이거를 출제 범위, 지필고사 이걸 확대해가지고 딱 보니까 여러분들 NC에서 지금 구체적인 평가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쳤죠? 그 시험이야, 그 시험. 그 시험인데 공통적으로 모든 공기업이 다 출제하는 게 뭐냐? 수익, 문제 해결, 의사소통 능력 이 세 가지는 다 들어가. 그건 무슨 말이야?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공기업이 거의 한 5, 60, 80개는 다 모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년에 딱 한 번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공기업 시험이 있어. 그러면 A 공기업 지원해보고 또 공부해야지. B 공기업 쳐보고 또 떨어졌네. 내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또 치는 거야. 계속 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학생 대표 선언문 낭독 및 여러분들 취업 선언문 선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일어서. 취업 선언문. 나 박정호는 학교 교육기간 동안 사회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취업 활동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나는 중앙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하며 이 목표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찾는 것을 다짐합니다. 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다짐합니다. 셋, 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대한문장학교 IT 네트워크학과 2학년 박정우. 자, 바로